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시험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그 31기 노무사님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공부한 스토리, 그 다음에 어려웠던 점,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순환별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1기 노무사로 합격하게 된 26살 권태림이라고 합니다. 자, 권태린 노무사님 전공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교에 경영학부 재학 중에 있습니다. 노무사님 그럼 수험 기간은 어떻게 되실까요? 수험 기간은 대략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2년이라 하시면 시험을 2번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2차 시험 경험이 2번이고요. 이게 조금 꼬이긴 했지만 1차 시험 경험도 2번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정도 1차 시험을 공부하고 저는 이게 시험이 붙을지 모르고 공부를 했다가 이게 덜컥 1차 시험이 돼버려가지고 그 해년도 2차 시험은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렀던 케이스라 이게 많이들 얘기하는 그 헌동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부진정 생동이었나요?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노무사 수험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하신 게 아니라 일단 네. 1차부터 보자. 네, 네, 그러다 맞습니다. 1차 합격을 했는데 막상 2차 공부는 안 하셔가지고 네. 그때는 그냥 흐지부지 네, 시험을 네. 보내시고 그 다음부터 다시 제대로 공부하셨다. 네, 맞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네. 전공이 경영학부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전공이 수험에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 시험에 들어왔을 때 처음 인사 조직과 그 다음에 경영 과목을 처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공에서 배웠던 거는 사실상 별로 무의미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시험이 끝난 지금 제가 지금 아직도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 노무사 시험 때 제가 했던 그런 공부 내용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부하실 때 본격적인 내용들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시기별 공부 방법은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를 해왔는데 좀 스크립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2번의 2차 시험을 받고 이번에는 합격했던 이번 연도 공부법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원 실강이 아닌 온라인 강의로 순환을 따라갔다는 점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GS 연기 때는 제가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수강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강사님을 중간에 바꾼 과목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종강하고 남은 시간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대략적인 내용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에 한번 해봤던 내용들이라 강의 수강보다는 전체적인 교과서 내용을 훑으며 전체적인 과목을 리마인드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GS 1기 공부법인데요.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이해, 단거나 그다음 암기 이렇게 비율을 제가 제 나름대로의 정량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기는 이해 60%, 단거나 20%, 암기 20%의 비율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연기 1기는 당연히 이해를 중점으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이를 위해서 저는 일단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해당 부분을 1회 정독을 하였습니다. 정독을 하는 중간에는 이게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싶으면 저는 이걸 끝까지 이해할 때까지 계속 쭉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하면서 수험서에 없던 자료들이나 자료 등을 프린트해서 이제 단거나 하고 형광펜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또한 암기를 위해서 노동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이제 두문자를 만들거나 이제 강사님이 따주신 두문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암기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GS 2기 공부법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 2기 때는 암기 70%, 이해 20%, 그 다음에 단거나 10%의 비율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암기는 복습과 예습 과정 모두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모의고사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습과 그다음에 예습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습을 일주일 중에 이틀, 그 다음에 예습을 한 5일 정도 하면서 모의고사를 대비하고 그런 제가 봤던 시험에 대해서 복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복습 시에는 제가 작성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별도의 선생님의 첨사 코멘트가 있는 부분, 그리고 최고 답안을 통해서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 등을 공부하면서 이를 암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GS 2기에서 이해의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과서나 가끔씩은 판례 원문까지 찾아보면서 해당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권화 작업 또한 제가 이게 계속 이어졌던 것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추가된 새로운 내용의 경우 별도 프린트를 해서 제가 단권화 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기는 암기 90%, 이해 5%, 단권화 5% 정도의 비중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암기는 2기와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내용뿐 아니라 C급이라고 불리는 주제까지 꾸준히 암기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3기임에도 그리고 이해가 5%나 되는 이유는 저는 시험 직전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판례나 경영 기법 같은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러한 진짜 극소수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위해서 5% 정도 이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잘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마지막에는 제가 다 암기를 해서 시험장에 가져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기, 2기, 3기의 대략적인 공부 방법은 이상과 같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하신 게 좀 느껴지죠? 그 다음 질문은요. 많은 분들이 몇 시에 기상해서 몇 시까지 공부했냐, 하루 공부량 어떠냐, 그다음 뭐 식사는 뭐 2번 했냐, 3번 했냐, 뭐 이런 것들 하루 일과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 일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 하루 일과는 최대한 단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는 7시 30분까지 기상을 해서 아침을 먹고 제가 공부하는 장소까지 9시에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 일과는 처음으로 스터디 플래너를 통해서 전날에 짰던 그런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1기서부터 시작한 노동법 판례 쓰기를 실시했습니다. 판례 쓰기는 진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전날 집에 가면서 판례 2가지 정도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외우면서 갔던 내용을 다음날 아침에 와서 제가 한번 현출을 하는 그런 방식의 공부법이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시험 직전까지도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 일정을 계속 이야기 드리자면 이후에는 오전 3시간, 그 다음에 오후 4시간, 저녁 4시간 정도의 공부 시간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각각 오전, 오후, 저녁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저는 특히 오전에 공부가 잘 되는 편이라 가장 힘들어했던 노동법이나 행정쟁송법을 오전 시간에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에는 아침은 집에서 먹고 이제 점심 저녁은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주셔서 스터디 카페 지하 휴게 공간에서 해결을 하고 왔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스터디 카페 주변 한 바퀴 산책을 하면 1시간 정도가 딱 소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한 11시 반, 점심 같은 경우는 11시 반 이렇게 꼭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루틴을 함으로써 제가 일정을 좀 최대한 단순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점심하고 저녁 식사 이후 한 30분 정도를 공부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게 눈이 감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20분 정도 자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를 끝마치는 시간은 매번 정해져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하루의 할당량을 꼭 끝내기 전에는 집을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중 공부가 잘 안 되는 때에는 이제 1시나 2시까지 공부를 했던 때가 있고요. 오히려 공부가 잘 되는 날에는 뭐 10시, 11시에 기과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일과였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수험서를 어떻게 읽으셨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수험서 읽는 방법이
크게 보면 이제 정독파가 있고 그다음에 속독파가 있어요. 정독파는 말 그대로 이제 천천히 읽는 거죠. 천천히 읽으면서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회독수가 좀 적어요. 그런데 다독파, 속독파는 빠르게 읽고 그러면서 이제 까먹기 전에 한 번 더 본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 번 보는 거죠. 이게 또 성향과 그다음에 본인의 성격 그다음 공부할 때 또 순환별로 다 다르게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자, 노무사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순환별로 다른 방식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우선 이해를 위주로 하는 GS 연기나 일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독을 통해서 제가 꼭 이 부분을 이해하고야 넘어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 3기가 되면 모의고사 공부하랴, 복습하랴 이게 정말 공부하는 시간 확보도 힘든 때인데요. 저는 이때는 이제 다독을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다독을 하는 방법 중 하나가 포스트잇 공부법이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한 해 위에 노무사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방법 중 하나인데 이제 교과서 좀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장을 시작하는 그 앞부분에 포스트잇을 통해서 제가 그 해당 장의 목차들을 일단 먼저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를 써놓은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공부하게 될 때면 포스트잇을 먼저 보고 목차를 떠올리고 이제 목차 속에 어떤 판례들이 있었고 어떤 부분이 중요했고 이런 부분을 혼자 이제 리마인드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을 활용하다 보니까 2, 3기 때는 오히려 정독보다는 다독이 저한테는 더 맞았고 그래서 이게 빛을 발해서 제가 이번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아까 공부 방법 설명하실 때 단권화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단권화라고 하는 정의도 이제 수험생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단권화가 무엇을 했고 어떤 책으로 하셨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단권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단권화가 막 이제 어떤 거창한 그런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시험 직전에 볼 그런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권화를 이제 1기서부터 바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저는 줄글이 많으면 잘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읽히지 않은 와중에도 제가 꼭 읽기 위해서 목차에 일단 형광펜 작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업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비교적 시간이 많은 이제 1기 때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 작업을 형광펜으로 한 거를 이제 첫 번째로 하고 이제 그다음에 강사님이 사실 그 기수가 넘어가는 GS 1기에서 2기 혹은 2기에서 3기 넘어가는 기간 동안 최신 판례 특강이나 다른 특강들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받은 최신 판례 내용들이나 아니면 수험서에 없는 수업 시간에 별도로 주신 그런 프린트물들을 저는 이제 붙이는 작업을 저는 단권화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 답안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무조건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이제 문제에 맞는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답안에 반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따로 별도로 프린트를 해서 붙이는 작업을 저는 꾸준히 2, 3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활적인 부분인데요. 수험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힘든 시기가 오죠. 그리고 뭐 슬럼프라는 것도 오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요? 우선 제가 많은 분들이 다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한 달 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힘들었던 이유가 굉장히 웃긴 일화들이 많은데요. 우선 당연히 이제 시험이 목전에 옴으로써 제가 느끼는 압박감, 부담감 때문에 뭐 두통 이런 거는 당연했던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제가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험 2주 전에는 제가 코로나가 확진이 돼가지고 조금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두통 때문에 저는 조금 산속에 있는 독서실로 마지막에 공부하는 장소를 바꾼 적이 있는데 그때가 한창 또 장마철이어서 그런지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어두운 바닥에서 진해에 물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해에 물려서 바로 응급실을 갔던 그런 경험도 있고 이제 또 시험 당일에는 휴대폰도 택시에 두고 내려가지고 참 많은 우여곡절과 좀 힘든 시기를 한 달 전쯤에부터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이제 돌아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덤덤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수험생들이 각자의 공부법이 있듯 각자 많은 다양한 수험생들은 다양한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힘듦 혹은 이런 힘든 일들이 비단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겪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덤덤하게 하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께서 옛날에 제가 실강을 들었을 때 추천해 주셨던 방법인데 제가 한 달 전에 몸이 많이 아팠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병원으로 가서 뭐 수액을 맞고 그러면서 조금 휴식 시간을 또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말한 뭐 진에 물린 에피소드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그리고 휴대폰 잃어버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멘탈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는데 이 경우는 그냥 이 모든 게 내가 나중에 합격을 하기 위한 액땜 과정이구나 라고 조금 이렇게 웃으면서 넘겼던 것이 오히려 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멘탈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들었던 얘기입니다. 한 달 전에 진에 물리고 이런 얘기는 네. 처음 들었던 내용인데 좀 범상치 않은 멘탈을 가졌네요. 다음 질문이 바로 멘탈 관리 방법이에요. 방금 전에는 한 달 전에 있었던 일들 가지고 좀 얘기를 했다면은 네. 수험 기간 전기간에 걸쳐서 네. 멘탈 관리, 뭐 목표 지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네. 멘탈 관리도 수험생이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멘탈 관리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수업 중간에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집에 빨리 들어갑니다. 집에 빨리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이 퇴근하신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힘들다. 사실 부모님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지만 저는 이걸 이야기함으로써 그냥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밤에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멘탈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공부가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렸는데요. 유난히 힘든 날이 있고 그럴 때면 그냥 제가 그 당시 지금 여자친구와 이제 통화를 하면서 갔던 부분도 저에게는 많은 멘탈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강사님께서 수업 중간중간에 현업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그럼 이제 현업 얘기나 아니면 선생님의 에피소드 이런 거를 들으면서 좀 내가 나중에 노무사가 되면 나도 저런 일을 해보고 싶다. 나도 사건을 저렇게 해보고 싶고 승소도 해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게 저는 많이 동기부여도 되고 멘탈 관리에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 여가 시간에 대한 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아까 뭐 산책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네. 그거 말고도 뭐 지금도 또 대화 얘기도 좀 해주셨어요. 그런 거를 여가에 좀 초점 맞춰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가 시간은 이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대로 일주일 중 하루 전체를 쉬는 게 아니라 24시간을 나눠서 쉬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 노동법 모의고사를 보고 오후에는 그 토요일날 봤던 모의고사들을 복습한 다음에 일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이제 쭉 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여가 시간에 어떤 것을 했냐고 하면 저는 하루 일과도 단순하게 가져갔지만 이렇게 휴식 시간에 하는 것도 되게 단순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쉬는 날이면 일요일 저녁에는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야식을 시켜 먹고 뭐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혹은 이제 제가 못 만났던 친구들 제가 본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본가에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거나 카페를 가는 거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수험 기간 1년 동안은 그런 좀 자극적인 부분들은 여가 시간에 넣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가 시간도 이렇게 최대한 단순하게 사람들이 저게 여가가 맞아? 싶을 정도로 단순하도록 좀 가져가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술은 안 드셨어요?
네, 정말 안 먹었습니다. 아, 예, 좀 굳건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제가 좀 민망한 질문이에요. 아, 박원철 노동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내용일 것 같아서요. 저는 원철 선생님 노동법을 선택한 네 가지 이유를 들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수험서의 구성이 매우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험 직전까지 저와 함께하는 것은 수험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눈에 가장 잘 읽는 구성을 가진 수험서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철쌤의 수험서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해당 주제에 관한 법조문을 앞에 명시하고 그 다음에 의, 중요성, 판례 혹은 최신 판례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이 매우 제 눈에 잘 띄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수험서를 통해서 시험 전날 1회독 그리고 그 직전에도 다독을 가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선생님의 빠른 피드백이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카페, 그다음 카톡, 그다음 이메일 등을 통해 소통 창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관한 질문이나 아니면 강의 내용 중 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 날까지 꼭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빠른 피드백이 사실 저같이 학원 실강을 듣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면 매우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편견 없이 내용을 다뤄주신다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많은 수강생들이 이 부분을 많이 공감을 할 겁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이 내용은 작년 기출이니까 안 봐도 돼. 뭐 혹은 이 부분은 강사님이 C급이라고 하셨으니까 안 봐도 될 거야. 모의고사에 안 나오니까 안 봐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A, B, C급을 이제 3기에 나누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강사님들이 뭐 연기 때부터 A, B, C급을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3기 때 놔주셨던 부분이 제가 모든 주제를 편견 없이 공부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모의고사 준비를 할 때 A급뿐만 아니라 B급, C급까지도 써보면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선생님이 B급, C급까지도 이제 문제 내주시면서 제가 혼자 공부를 할 때 어느 내용 하나 거르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이유는 선생님의 강의력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점이 제가 원철쌤을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의력이 좋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제 수업을 듣고 혼자 공부를 할 때 수업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제가 수업 내용을 듣고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한 연기 일기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매우 큰 이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수업 후에 이제 혼자 책을 정독하다 보면 앞서 말했듯이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자꾸 이제 귀에 맴돌고 이 부분은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런 논리로 외우면 되겠다라는 그런 대충의 저만의 청사진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철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옆에 계신데 제가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실강과 인터넷 강의 모두를 들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원철쌤 수업 시간이 다른 어떤 수업 시간보다 가장 기다려졌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선생님께서는 사실 무작정 내용 전달식의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그날 컨디션 혹은 그 시간대별로 컨디션을 잘 고려해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특히 점심 먹고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점심 먹고도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점심 먹고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대면 이제 선생님이 현업의 얘기나 이런 뭐 이제 당장 어제 사건을 완료하고 오신 따끈따끈한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던 게 저는 동기부여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선생님이 되게 강의력이 좋다고 느낀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네 가지 등의 저도 많은 강사님들의 OT를 들어보고 많은 수험서를 봤지만 저는 이런 네 가지 이유가 제가 원철쌤을 믿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혹시 빠뜨린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초시생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께 하고 네. 싶은 얘기가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프라임 학원에서 이렇게 수험생이 아닌 합격자로 영상을 찍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영상이 뭐 초시생들 혹은 뭐 아니면 지금 유예생들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그냥 수험생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덤덤히 그리고 묵묵히 꾸준히 완주하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여 명의 합격자가 나왔는데요. 이런 500여 명의 합격자들 중 수험 기간 동안 자신이 붙으리라고 확신한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모두가 수험 중 힘든 시기가 있었으며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포기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저 같은 경우에 시험 당일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더욱 힘든 일에는 덤덤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공부는 묵묵하고 꾸준하게 하셔서 이런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서 그런 빛을 발하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달 전, 시험 한 달 전에 진해에 물리고 시험 당일날 휴대폰을 떠내보낸 권태린 노무사님의 공부하셨던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